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기술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이 분기점이 되는 뉴스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2025년 12월 23일에 미국 양자 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가 한국의 KISTI 이런 기관과 100큐비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즉 많은 기사들은 이 소식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드디어 한국에 100큐비트 양자컴이 들어왔다고요. 하지만 이 해석은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의 핵심 질문은 이것인데요. 바로 아이온큐는 왜 양자컴 단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와 결합을 선택했냐라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먼저 깊게 하려면 현실부터 짚어야 되는데요. 현재의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범용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특정 수학 구조를 가진 이런 문제들만 강점을 가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영역이 바로 조합 최적화, 이 양자 화학 구조, 그리고 재료 화학, 그리고 재료과, 그리고 전자 구조 계산, 그리고 확률 분포 샘플링 이런 영역들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양자 컴퓨터는 입력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결과를 바로 해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녀석인데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단독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 아직까지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구조가 바로 하이브리드 퀀텀 클래시컬 컴퓨팅입니다. 이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이 슈퍼컴퓨터가 전체 문제들을 받아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쪼갭니다. 그 피스 조각 중에 이 양자 컴퓨터가 계산하기에 적합한 그런 것들을 양자 컴퓨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이 양자 우위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존에 풀지 못했던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다시 슈퍼컴퓨터가 결과를 받아서 후처리를 하고 검증을 거쳐서 다시 계산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요. 즉 양자컴은 아직까지는 슈퍼컴퓨터의 완전한 대체자가 아니라 이 가속기 영역으로서의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아이온큐와 KISTI 계약의 본질은 바로 이 구조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실문 시스템으로 구현한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후보 물질만 해도 수십만 개에 달하고 대부분의 계산은 슈퍼컴으로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100% 완벽해야 되는 영역인 것이고 이 전자 궤도 간 상호작용처럼 양자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슈퍼컴의 계산량으로는 따라갈 수 없이 폭발적인 계산량을 요하기 때문에 먼저 슈퍼컴이 후보의 99%를 필터링을 하게 되고 나머지 1%만이 양자컴으로 들어가서 결정적인 계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들을 다시 슈퍼컴이 해석하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아이온큐의 100큐비트가 실제로 쓰이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그럼 양자 컴퓨터 기업들 중에 왜 하필 아이온큐일까요? 라고요. 이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의 핵심적인 특징은 큐비트 간 물리적 거리에 제약이 거의 없고 연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회로 설계가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계산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큐비트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회로의 깊이와 오류의 누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99.99% 수준으로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를 굉장한 강점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몇 개의 큐비트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든 큐비트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이 KISTI 슈퍼컴과의 결합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기관은 한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실제로 운영해 본 기관인데요. 바로 카이스트 캠퍼스 내부에 있는 기관입니다. 국제 연구 과제를 수행해 해왔고 다수의 사용자의 동시 접근을 이미 관리해본 경험이 있으며 보안 분리와 장기 운영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서 카이스트를 포함한 국내 주요 대학과 이 기업 연구소들이 원격으로 접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말은 곧 한국 연구자들이
양자 컴퓨터를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용 경험, 운영 경험으로 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은 다른 게 보일 겁니다. 아이온큐를 우리가 바라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본사가 굉장히 작다, 아직은 그렇게 매출이 크지 않다, 양자 컴퓨터 미래 비전이 아직 크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술주들은요, 그 기업의 기술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온큐의 본질은 양자컴을 만드는 그런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양자 연산 인프라를 깔아놓는 회사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계약이 중요했던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바로 단발성인 실험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자컴이 이 슈퍼컴의 워크프로에 고정되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용자 기반 매출 규모가 가능해집니다. 호출 횟수나 계산 시간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의 과금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돈을 받게 되니까 수익원이 생긴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양자 컴퓨터의 교체 비용이 극단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떤 기업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양자컴 기업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한번 들어오게 되면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이온큐는 단순한 장비 회사에서 인프라 사업자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KISTI는 단순한 고객이 아닌데요. 국가 슈퍼컴 운영기관입니다. 이 말은 다른 국가, 다른 슈퍼컴 센터, 아니면 다른 정부 프로젝트들이 이런 모델을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온큐를 더 널리 쓰게 되겠죠. 우리가 아이온큐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아이온큐와 슈퍼컴이 결합한 이런 모델이 한국에서 실증이 완료됐다는 이런 강력한 레퍼런스가 생긴 이 시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그리고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몇백 큐비트를 완성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것이고, 아이온큐는 그 인프라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간 기업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온큐의 기술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즘 양자 섹터 굉장히 어렵죠. 정말 올라갈 것 같았는데 또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지고, 이 양자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시장이 생각보다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금리를 인하하고 QE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년을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이런 자세한 풀리는 얘기들은 멤버십 영상에서 할 테니까요. 아직까지 멤버십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 팬딩 멤버십 영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하이프라는 기능인데요. 한 명당 3명의 유튜버에게 클릭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하이프를 많이 받은 영상이 되면요, 이 알고리즘을 조금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한번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